캐럴라인은 웨딩 살롱에서 거울 앞에서 2시간 동안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드레스는 그녀의 날씬한 몸매에 멋져 보였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의상 선택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여왕의 드레스처럼 너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선언한 공주가 되고 싶다고 선언했고 이 드레스는 너무 겸손하지 않아서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마침내 그녀는 그것이 완벽한 드레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캐럴라인은 2주 후에 결혼하게 될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 캐롤라인은 22살이었고 어릴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노력한 부모에게 애착을 느꼈습니다. 소녀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의범절과 양육을 받았고 아마도 그래서 아버지의 돈이 도시의 저명한 기업가는 그녀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교양 있고 친절하게 자랐습니다. 딸이 로스쿨에 가서 인류 변호사가 될 것이고 때가 오면 내가 당신을 위해 내 사업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남자가 아니더라도 내 사업을 당신의 믿을 만한 손에 넘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똑똑하고 책임감 있고 사업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캐롤라인이 겉보기에 지루해 보이는 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았다면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지시한 것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법학 그녀는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조각가, 사진작가나 건축가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로스쿨에 등록했고 3학년 때 지루한 법률 조항을 억지로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빠에게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간청했습니다. 나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딸의 진심 어린 요구가 사업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노르들링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친척이지만 딸에 대한 사랑은 개인적인 야망보다 강했습니다. 캐럴라인은 로스쿨을 그만두고 인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녀의 요소였던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영원한 환상의 비행 아름다움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너무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소녀는 작은 공간을 얻어 사진관으로 꾸몄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미래의 남편 케빈을 만났습니다. 잘 차려입고 잘생긴 청년이 가는 길에 처음 본 사진관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여름날 아침 캐럴라인의 시험은 대학에서 끝났고 이제 가을까지 완전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루 종일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선생님, 여권 사진 좀 주시겠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약 10분 정도 캐럴라인이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그녀가 사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일과는 거리가 멀지만, 예, 준비가 되었습니다. 캐럴라인은 청년에게 봉투를 잘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캐럴라인은 할 수 없었습니다. 웃으면서 그녀를 바라보는 녹색 눈의 남자의 강렬한 시선을 알아차렸어요. 계속 대화를 나누던 그 남자에게 물어보는데 당신은 반면에 당신은 웃기지 않아요. 당신은 멋지군요. 그런 말을 한 뒤에 그 여자는 더욱 웃었습니다. 나는 케빈이고 그리고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 남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순간 내 이름이 보입니다. 캐럴라인이 놀랍게도 캐럴라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보통 고객에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오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특이한 아침이었거나 그 남자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캐럴라인 케빈 내가 가끔 들러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도 괜찮겠냐고 웃었고 물론이죠. 캐럴라인이 하루 종일 대답했고 그 소녀는 케빈에 대해 생각하고 그가 사진 스튜디오로 돌아오길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케빈의 생각도 이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위에서 누군가가 그들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실을 뻗은 것 같았습니다. 케빈은 저항할 수 없었고 다음날 아침과 그 다음날과 그 다음날에 캐럴라인을 다시 방문하여 두 사람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들을 서로에게 끌렸고 나중에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1년간의 아름다운 데이트, 여행, 부드러운 키스와 강한 포옹은 만남의 기념일에 눈에 띄지 않게 날아갔습니다.
케빈은 캐롤라인에게 제안했고 그녀는 항상 행복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발명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사랑이 있고 이 사람이 그녀 옆에 있었습니다. 케빈은 캐롤라인의 마음에 대한 열쇠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25세에 그는 음식 교육을 받고 주요 상업회사 중 한 곳에서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케빈은 평범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노르들링 씨가 딸이 선택한 딸을 만났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을 스스로 성취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사업을 나중에 물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즐거운 결혼식 준비가 순조롭게 지나가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캐롤라인과 케빈의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그날은 캐롤라인의 눈 덮인 에어리 꿈같은 드레스와 케빈의 스타일리시한 진한 파란색 정장의 차례였습니다. 기쁨과 부드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발표되었을 때 설렘과 무한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은 캐롤라인과 케빈이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에서 열렸습니다. 도시에서 멀지 않은 멋진 저택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음악 농담 즐거운 웃음과 선물은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휴일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캐롤라인과 케빈은 이미 혼자 있는 꿈을 꾸고 있었다. 모두들에게서 도망치자 케빈은 웃으며 가자 캐롤라인은 첫 번째 결혼식 밤으로 지정된 방에 들어가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케빈의 요청에 숨이 막혔습니다. 방은 기대 이상으로 독특하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당신에게 줄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케빈은 재킷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신혼 여행 티켓과 2인용 관광 상품권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당신은 마법사입니다. 기뻐요 캐롤라인 당신을 위한 선물이 있어요. 너무 눈을 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캐롤라인을 속삭일 수 있다고 말할 때까지 열지 마세요. 그녀는 케빈이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는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물 상자에 소녀는 필수 수영 액세서리와 수료증을 넣었습니다. 그녀는 1년 동안 전문가로부터 훈련을 받는 동안 케빈이 그 놀라움에 대해 미리 알지 못하도록 상자를 옷장 선반에 두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단 1초라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녀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상자에 다가가기 위해 의자 위에 서 있던 캐롤라인은 실수로 그녀의 드레스단을 밟았습니다. 그녀의 발은 수많은 장식주름에 뒤엉켜 균형을 잃고 그녀의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둔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케빈은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온 몸을 떨었습니다. 처음 몇 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고 다음 순간 캐롤라인이 머리 드레스와 바닥에 핏자국이 묻은 채 옷장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케빈의 속은 감정적 폭발을 억제할 수 없었고 최대한 크게 소리쳤습니다. 친척들과 아직 떠나지 못한 몇몇 손님들이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나머지는 안개 같았고 방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의 놀란 얼굴 구급차 구급대 들것 그리고 증오를 굳게 품은 사랑하는 소녀의 손그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캐롤라인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눈을 감으라고 요청했을 때 캐롤라인의 말을 들었다고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항상 그들 사이에 강한 보이지 않는 실이 있다고 믿었는데 왜 그렇게 끊어졌습니까? 갑자기 첫 번째 재판에서 캐롤라인이 머리를 부딪혀 살아남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케빈은 이러한 생각에 미쳐서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의사들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환자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캐롤라인과 케빈의 부모는 의사들에게 허락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청년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와드에 머물며 거의 그녀의 침대 곁에서 떠나지 않았고 심지어 매일 캐롤라인의 손을 잡고 잠을 잤습니다. 잠시 후 젊은 여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캐롤라인 내 사랑하는 케빈이 그녀를 안고 싶어 했습니다. 케빈 제발 진정하세요. 당신은 홀린 사람 같아요. 병동을 떠나세요. 환자를 진찰해야 해요. 던컨 박사가 엄하게 말했어요. 케빈은 남은 할 일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복도에서 보낸 30분은 그에게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 그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문이 열리면 사랑하는 캐롤라인을 반드시 낫게 할 영웅 같은 의사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면 의사를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던컨 박사 그녀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케빈은 걱정스럽게 의사를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청년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나는 그녀가 살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을 봐야 합니다. 케빈이 애원했고 의사는 청년의 강력한 압력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사랑 행복해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날 좀 봐. 케빈이 캐롤라인의 손에 뽀뽀하면서 속삭였어. 그 소녀는 케빈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시선을 몇 초간 멈췄다가 갑자기 얼굴을 돌렸어. 캐롤라인이 뒤를 돌아 반복해서 케빈 내가 말했지 환자는 그렇지 않다고. 아직 의사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고 5분 남았습니다. 밖에 나가자. 드디어 집에 가서 쉬세요. 당신의 아내는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던컨 박사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케빈은 순종하고 낙담하게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새 아파트에는 가지 마세요. 아니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캐롤라인 없이 그곳에 머물지만 그녀를 만나기 전에 살던 옛집 그는 캐롤라인이 왜 그토록 무례하게 자신을 외면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처받은 동물처럼 방을 서성거렸습니다. 예 의사는 아직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케빈은 느꼈습니다. 마치 그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 끊어진 것처럼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케빈의 예감은 사실이었습니다. 캐롤라인은 회복하기 시작했고 천천히 한 단계씩 삶으로 돌아왔지만 케빈은 공포에 질려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을 기억했습니다. 다른 친척들이 그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케빈은 아니었고 그 여자는 심지어 아버지에게 나를 보러 오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남편 케빈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데 캐롤라인이 방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는 결혼하지 않았고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로스쿨을 마치고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젊은 여성이 의심의 그림자 없이 이 말을 했습니다. 캐롤라인은 그녀의 아버지를 충격에 빠뜨렸고 몇 초 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스쿨에서 1년 동안 공부한 당신의 영혼은 아름다움에 이끌려 미술과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노르들링 씨는 캐롤라인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소녀는 인생의 마지막 3년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의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어드링 씨와 케빈은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분 기억 상실은 외상성 뇌 손상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혼수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미 기적이고 그녀의 기억이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의사가 크게 대답할 것입니다. 3개월 후에 그 여성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기분이 좋았고 부모님과 사촌 멜라니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케빈은 경비원 하녀나 운전사를 대하듯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그를 대했습니다. 이것은 케빈의 마음의 칼과 같았지만 케빈은 포기하지 않았고 캐롤라인의 기억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케빈이 무슨 일을 하든 그와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캐롤라인에게 결혼 선물로 구입한 아파트에 살도록 제안했습니다. 아파트는 층실이 2개였고 모두가 그곳에서 자기 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 캐롤라인입니다. 가깝지만 너무 멀리 있는 그녀가 내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불과 4개월 전 우리는 열정적인 커플이었고 서로 없이는 하루도 보낼 수 없었는데 이제 케빈은 내가 왜 우리라고 말했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포기할 권리가 없었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여자친구를 되찾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결혼식과 축하 사진을 보여줬지만 캐롤라인은 무심한 듯 그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케빈은 그것이 어떻게 잊혀질 수 있는지 매번 놀랐습니다. 그것은 당신입니다. 캐롤라인 당신이 오랫동안 웨딩드레스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기억하세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슬픔과 기쁨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케빈은 자신이 뭔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깊은 감정으로 그들의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속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캐롤라인의 영혼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고 그녀는 케빈에게만 화를 냈습니다. 왜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겹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부모님과 함께 집에 있는 대신 당신과 함께 이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지도 이해합니다.
캐롤라인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캐롤라인 귀찮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케빈은 계속해서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슬프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짜증이 나고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장식부터 컵 색깔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케빈이 직장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캐롤라인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떠날 예정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고통과 사랑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캐롤라인은 30분 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문을 쾅 닫고 떠났고 케빈에게는 이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그의 마음의 문이 닫힌 것 같았습니다. 케빈 무기력하다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잠 못 이루는 밤에 캐런을 잃은 곳에서 그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케빈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모자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자존심을 포기하지 마세요. 잠시 동안 그는 내면의 목소리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캐롤라인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너무나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아니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캐롤라인의 부모는 그녀가 케빈을 떠난 것에 화가 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그것이 틀렸지만 놀랍게도 캐롤라인은 로스쿨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발표했지만 딸은 오래전에 그곳을 떠났고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오랫동안 노르들링 씨가 그녀를 잘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빠 당신은 아는 사람이 너무 많고 누군가가 저를 도와줄 인맥이 너무 많아요. 저는 계속 교육을 받고 학위를 받아야 해요. 캐롤라인이 저명한 사업가 앞에서 아버지가 최고라고 간청했어요. 도시의 문은 열려 있거나 거의 모두 학교 문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캐롤라인은 입학했지만 처음 몇 달은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충동적으로 도망갔습니다. 캐롤라인,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합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그들이 나에게 너를 데려가는 큰 호의를 베풀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로스쿨을 그만둔 적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캐롤라인은 예기치 않게 딸에게 뭔가 기억하십니까? 물었습니다. 노어드링 씨는 기적을 바라며 놀랐습니다. 아니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잠재의식 수준에서 제가 이미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느낌을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일 뿐입니다. 노어드링 씨는 단지 느낌일 뿐이었지만 기억을 되찾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었음을 기뻐했습니다. 캐롤라인은 다시 로스쿨을 그만뒀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은 후 복직했고 부모님과 떨어져 도시에 임대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각과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캐롤라인은 미술 공부로 복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공간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아빠가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에서 사진과 조각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사자. 캐롤라인은 노르들링 씨가 전처럼 그의 딸이 생활 방식을 바꾸자 점차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이 된 후 이런 변화에 매우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빈과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캐롤라인, 내 사랑. 캐롤라인의 인생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이미 공간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새로 좋아하는 취미를 추구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조각품과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사진 촬영과 전시회를 조직했습니다. 캐롤라인의 작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녀는 자신의 단골 고객을 얻었습니다. 부활한 재능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 캐롤라인의 삶에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일들을 겪고 있었고 사랑에 대한 충실의 서약을 찾았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쓴 카드에 항상 그를 사랑하고 케빈과 결혼하겠다고 맹세한 청년 캐롤라인은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그녀가 느꼈던 감정은 떨리는 기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소중히 여겼고 결코 잃지 않은 그녀는 전화에 손을 뻗어 케빈이 그를 떠날 때 남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케빈 만나서 얘기하고 싶나요? 당신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캐롤라인이 신비롭게 말했어요. 내 주소를 알려주세요. 제가 올게요. 케빈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케빈이 사진관에 들어섰을 때 두 번째로 캐롤라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질문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기 전에 그와 캐롤라인이 만났던 곳이 사진관이었던 곳과 같은 주소를 들었을 때 그는 놀랐습니다. 스튜디오에는 그가 본 것과 똑같은 캐롤라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름답고 햇살 가득한 미소, 온화한 케빈. 안녕하세요. 불안한 표정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발견한 거. 캐롤라인은 케빈에게 서약서가 적힌 카드를 건네주며 웃으며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보세요라고 말했고 캐롤라인에게 또 다른 작품을 주었습니다. 종이에 캐롤라인이 케빈의 손에 유일하게 쓴 것과 같은 단어가 적힌 카드였습니다. 캐롤라인이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캐롤라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서약은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케빈이 대답했고 잠시 후 그는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 데이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은 올 건가요? 캐롤라인은 얼굴을 붉히며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케빈은 사랑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때 그들의 관계 시작에 도움이 되었던 장소로 그녀를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롤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장소들을 기억하지만 그녀는 기억했다. 오래됐지만 좋아하는 영화를 다시 보는 것 같았던 즐겁고 따뜻한 감정. 어느 날 케빈은 70세 할머니로부터 영원한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달 수영하기로 결정했던 캐롤라인을 호숫가로 데려갔다. 웨이터와 케빈은 물론 호수의 물이 여전히 차가웠던 4월을 기억했지만 젊은이들은 여전히 차 안에서 수영하고 몸을 녹이기 위해 달렸습니다. 이제 10월 그들은 해변을 따라 걸었고 캐롤라인은 케빈에게 얼어붙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곧 숨결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케빈과 캐롤라인은 매일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캐롤라인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해할 시간이 없었지만 케빈에 대해 생각하고 항상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 다시 함께 인생의 길을 시작한 저녁을 고대했습니다.